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당신의 벗 네이버TV입니다. 오늘부터 자소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 이름은 자소서 미리 쓰기 1입니다. 자소서 미리 쓰기 2도 있겠지요. 자, 먼저 1은 자소서의 중요성과 잘 쓰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자소서 2는 실제로 자소서를 써보는 겁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자, 저는 자소서 강의가 있을 때마다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자소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피드백이 필요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내 벗, 당신의 벗, 내 벗,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자기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 이름, 그리고 마감 날짜,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판단해서 시일이 촉박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바로 피드백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좀 순서가 좀 늦었지만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 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거의 지금 30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폴리텍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제목은 장문이었는데 이 장문 중에서 자소서 강의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폴리텍 대학에서 자소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2,000명 이상을 갖다가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봐준 학생은 3,000건, 아니 그 이상 될 겁니다. 그 이상 자소서를 지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쌓인 자료들을 보면서 이러한 합격 자소서들을 그냥 내가 갖고 있기만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고 그리고 잘 정리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2017년도 말에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은 유비무한 퍼펙트 자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에서 자소서 강의와 자소서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자세한 소개는 유비무한 퍼펙트 자소서라는 책에 보면 저자 소개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제가 자소서 강의를 시작한 이유는, 그러니까 학교 말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밝혔다시피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소서 저자들, 제가 자소서 관련되는 책들을 한 20권 정도를 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소서 강의를 하는가, 또는 자소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그 저자들의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 큰 회사에서 인사과, 사원 모집이나 면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주로 이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학원 등에서 자소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자소서 피드백을 3,000건 이상 해줘서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킨 경험은 다른 사람들 경우에서 별로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들의 경우도 50세 정도면 대부분 직장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60세지만 그래서 이 자소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취준생들 여러분들과 나눠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소서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글을, 멋진 글을 쓰면 그게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의 중 서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소서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저는 취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취업을 할 때 겪는 과정은 1차로는 서류 면접,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한 사람들이 전공 면접이나 인성 면접, 그리고 그 다음에 3차로 임원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전공적인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1차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면접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서류 면접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그런 면접을 하는데 이력서와 자소서 제출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력서상의 스펙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변별력이 1차 당락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소서가 통과되어야 여러분의 전공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발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취업상의 취업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자소서의 효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지요. 뭐 국회의원 딸이 부정 취업으로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 중인 거 아시죠? 자, 이처럼 세상이 투명해질수록 자소서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취업 관련 청탁이 너무 많아서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은 눈을 가리고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자 할 때 나의 인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까지 모든 면접 이르는 3차 과정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서류 면접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출신지가 어딘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만 가지고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